안녕하십니까. 잼라이브 9시 뉴스 앵커 김혜나입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잼라이브 뉴스에서 놓치면 안 될 몇 가지 특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 밤이죠. 트렌디함을 넘어서 이 세상 예쁨이 아닌 저 세상 힙함을 자랑하는 영캐릭터 캐주얼 브랜드 럭키쉐트와의 콜라보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금 1,000만 원과 푸짐한 선물 그리고 럭키쉐트 시그니처 아이템을 잼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럭키한 기회까지 내일 밤 9시 방송 럭키쉐트와 함께하는 럭키 찬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뉴스 같은데 핸드폰을 보내라고 블랙핑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핸드폰을 보느라고 오픈이 시작된지 몰랐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민슈왕담님이 뉴스 앵커라고 네 오늘 컨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뉴스 같다고 X1 송형준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오늘은요 여러분 한 문제만 맞춰도 위너가 될 수 있는 잼뱅크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탈락이 없기 때문에 하트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당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하트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한 문제만 맞히셔도 우승을 차지합니다. 알밤 공주님이 하트가 없어졌다! 하트가 없어졌다! 하트가 없어졌다! 라고 외쳐주셨는데 하트 필요 없습니다. 자, 총 5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 문제당 오늘은 10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처음 보는 생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뉴스 앵커 같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바로 뉴스 나와도 될 듯이라고 버디 주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버디 주원님? 버디라는 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핑크 예쁘다고 또 칭찬해 주신 잼너들도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오늘의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년일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스마트폰과 함께 24시간을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핸폰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이 기계 없이 사는 날은 상상도 못할 만큼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스마트폰 사랑은 수치로도 금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99.8%, 30대는 98.7%, 40대는 98.4%, 50대는 95%로 2050 세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0%대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과 정보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영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는 만큼 수많은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는 유튜브. 이러한 유튜브의 높은 인기 가운데 많은 초등학생들이 직접 유튜버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어린이 유튜버는 지금 말을 타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말을 타는 방법에 대해서 리뷰하는 영상을 찍은 것인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에마는요 이름이 라리예요. 페라리. 이게 말처럼 생겼다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청색이잖아요. 그럼 그게 왜 청색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삑. 이처럼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볼 수 있는 매력 때문인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콘텐츠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방금 본 영상 속 키즈 유튜버가 타고 있던 말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노랑, 빨강, 파랑. 자, 여러분.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이 키즈 유튜버가 타고 있던 말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제 말을 집중해서 들으시느라고 이 말의 색깔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자, 지금 어이없다는 채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정답률 90% 넘어갔습니다. 정답은 파랑색입니다. 영상 속 키즈 유튜버는 파랑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튜브 채널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최근 한 키즈 유튜브 채널 가족들이 강남의 고급 빌딩을 구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영상의 내용이 동심이 아닌 자극적인 콘텐츠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부모가 더 부추기는 것이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사정을 알기 위해 키즈 크리에이터를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환 어린이 자기소개해 주세요. 경환이의 사춘기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서경환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경환 어린이는 어떤 모습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하늘 보는 걸 가장 좋아해요. 특히나 왜 엄마 아빠 한강 놀러 가잖아요. 그때 같이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 체에 터닝 메카드 돗자리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가지고 이거를 하나 이렇게 한 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막 하늘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좋아요. 진짜 그게 최고예요. 아, 우리 경환 어린이는 친구들에게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싶구나. 내내 하늘 좋아. 근데
우리 아빠는요. 그런 거 싫어요. 저번에는 한강에서 사진 찍고 놀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막 자전거 타는 형아들 사이에서 그 막 걸어보라고 얘기하고요. 집에서 동생이 아끼는 거 가져오면 막 부시라고 얘기하고 엄마 지갑에서 돈도 막 훔치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플스가 뭔지 모르는데 그거 사달라고 그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요. 근데 돈 훔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정말 나쁜 일 아니에요? 아빠 미워요. 경원 어린이 울지 말아요. 귀여운 오리 선물로 줄게요. 우와! 선생님이 오리를 주셨어요. 아, 감사해요. 저 오리 받았어요. 노랬죠. 입술은 빨개요. 아, 이거 제 카메라 아니지? 내 거. 아, 여기 있다. 선생님이 오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리랑 함께 인사해요. 이거 드니까 저 귀엽죠? 이거 오리 이름 지어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 오리 이름을 같이 지어요. 경원 어린이 저기 밖에 오리 100마리가 더 있어요. 한번 구경 갈래요? 어디요? 진짜로? 아, 못 보겠다는 채팅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동감합니다. 자, 키즈 크리에이터 서경환 어린이 만나봤는데요. 키즈 유튜브 채널이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사례가 있었다시피 이 영상 속 주인공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 시청자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모두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제작에 앞서서 신중하게 콘텐츠를 정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수익을 내는 키즈 유튜버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분류한다. O, X. 자, 이번 문제가 나왔고 OX 퀴즈가 제시가 됐습니다. 크로우 시청자님께서 토하고 올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토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토하고 와서 계속 잼라이브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OX 퀴즈. 정답이 절반으로 갈리는 모습인데 정답은요? X입니다. 23,000여 명이 맞춰주셨고 45%만 이번 문제를 맞춰주셨네요. 자, 오늘의 힌트가 나갔던 문제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키즈 유튜버라고 힌트가 나갔었는데요.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아역 배우 등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15세 미만 청소년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즈 유튜버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놀이에 탈을 쓴 노동과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가 됩니다. 자, 이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문제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청결제 사용 후 운전 시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O, X. 자, 이번 문제 OX 퀴즈가 다시 한번 제시가 됐습니다. 구강 청결제 각을 사용 후에 운전할 때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을까요? O, X. 그냥 가글을 했을 뿐인데 음주 단속에 적발된다라 조금 이상하기도 하지만 우리 잼러들이라면 그러니까 냈겠지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요? O가 정답입니다. 이거 뉴스에서 봤다고 한재미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말 사실일까요?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서 서울 용산경찰서에 직접 허송현 기자가 취재를 나가는데요. 현장에 계신 허송현 기자. 원투. 나와라 오바. 허송현 기자. 이, 오, 우. 네, 저는 지금 용산경찰서 앞에 네네네. 이, 오, 우. 지금 아직 허송현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송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경찰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구강 청결제를 사용한 후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음주 단속에 적발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사실 확인에 앞서서 제가 음주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보셨죠? 이번엔 구강 청결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셨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입 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어서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됐던 건데요. 구강 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로 입 안을 헹구시고 재측정하시게 되면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럼 구강 청결제를 사용한 후에 음주 감지기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술을 마실 때도 이 음주 감지기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몸속 알코올이 분해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최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그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더욱더 강화되는데요. 여기서 관련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제2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땡땡으로 강화됐다. 0.03% 이상, 0.08% 이상, 0.1% 이상. 괄호 안에 들어갈 수치를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지금 이 순경분의 말씀을 잘 들어주셨다면 많은 분들이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채혜님이 서진성 순경님 화이팅 힘내세요 라고 또 응원에 이런 채팅을 써주셨네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0.08% 이상이고요. 29%만 맞춰주시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군요. 14,000여 명이 맞춰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조해주신 용산경찰서 서진성 순경, 허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지금 용산경찰서에서 막 달려오고 있는 허승현 기자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됐나요? 네. 허승현 기자 방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급인데요. 허승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바로 이번 달이죠. 잼라이브 오리 부채가 없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요, 이렇습니다. 8월 중순 잼라이브 운영팀은 여름 경품으로 잼라이브 오리 부채를 2,000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인 1,000개가 담긴 택배 박스가 사라진 사건인데요. 먼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아니 제가 분명히 오리부채를 2,000개 주문하고 스튜디오로 보냈거든요. 근데 PD님이 2박스 중에 1박스, 그러니까 딱 절반인 1,000개만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확인해보니까 나머지 한 상자는 아직 배송 중이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총 2,000개의 부채가 한 박스씩 총 2박스에 1,000개씩 나눠서 배송이 됐다는 말씀 들어봤는데 이 행방불명된 부채 1,000개가 담긴 한 박스 현재 아직까지도 배송 중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스튜디오에 택배가 오면 여기 이쪽에 이렇게 여기 딱 둬주시거든요. 아니면 저쪽 화물 엘리베이터 쪽에 두시거나요. 그날도 이쪽에 택배가 없어서 화물 엘리베이터 쪽에 있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왔었는데 제가 문을 열어서 확인해보니까 여기에 딱 한 상자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보셨다시피 택배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었는데요. 물건은 보낸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는 거죠. 이럴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문제로 알아보시죠. 택배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액의 최초 기준은 시장 가격, 물품 구매 영수증, 해당 택배사 약관, 배송 의뢰서. 네, 이 사건이 정말이냐는 채팅창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정말 100% 실제 리얼입니다. 네, 오늘 개그 특집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상황입니다. 네, 옥천 허브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시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정답은요. 바로 배송 의뢰서였습니다. 네, 20%의 정답률을 보여주셨네요. 좀 약간은 좀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요즘 또 추석을 맞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택배 참 많이 보내실 텐데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배송 의뢰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배송 의뢰서가 그렇게나 중요했군요. 분실됐거나 파손당한 내 소중한 택배, 이 손해배상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배송 의뢰서에 물품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이 손해배상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10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추석맞이 선물로 제주도에 계신 은사님께 보냈습니다. 배송 의뢰서에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 한우 세트가 분실이 됐다면 저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네, 그런 경우 반은 조금 안심을 하고 또 반은 실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배송 의뢰서에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리 비싼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이 됐다 하더라도 이 손해배상액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물론 시장 가격이나 물품 구매 영수증 또 해당 택배사 약관에 따라 이후 손해배상액을 좀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초 기준은 이 배송 의뢰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열심히 취재해준 허승환 기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저희 택배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렇게 귀엽고 노란 오리부채 천장에 든 박스를 보셨다면 010잼라이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개의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잠시만요.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위너 수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위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5만 명이 넘어가는 우승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또 잼뱅크 형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 문제만 맞춰도 우승자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자, 오늘 굉장히 채팅창의 반응도 좋았고 에이 벌써 끝이라니라고 꿍끼용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즐겨주셨다면 저도 그리고 잼송이도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제머니 현타 왔죠? 라고 쭈니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아주 진지하고 재미있게 잼라이브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타가 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잼라이브 9시 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Jam.